연결 스택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쉽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토비 율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율리아님,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인데 걱정입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결국은 인적 자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포용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용성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아직까지 조직에서 출산한 여성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출산율이 포용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에 대한 소속감 문제로 이어져서 업무 몰입도와 성과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죠. 최근 기혼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고 출산 여성 직원에게 더욱 포용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용성은 조직원들의 참여도와 업무 몰입도, 그리고 조직 충성도 향상에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과거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인력을 공채로 선발하여 오랜 기간 적응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사불란한 조직 문화와 충성심, 그에 기반한 빠른 업무 진행과 성과 창출이었어요. 이전에는 소위 한가족 문화를 기업에도 적용시켜서 이러한 상명하복 문화가 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보유한 경력직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조직에 등장하면서 상명하복 문화가 아닌 개개인의 의사와 경험을 존중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이 조직의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다른 경험과 배경,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포용이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수월해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유지, 평판 제고, 법규 준수 등 조직 관리에 있어 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포용적인 기업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직원보다 직장에서 행복할 가능성 3배, 직장에서 좋은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1.8배, 긍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 유지 가능성이 2.2배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직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HR 동향에서는 BCG에서 포용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개념을 다룬 블리스라는 지표를 최근 제시하였습니다. 이 블리스 지표는 바이어스 프리, B, 리더십의 L, 인클루전의 I, 세이프티 S, 서포트의 S의 앞글자를 땄는데 포용성 지수가 높을수록 퇴사율이 낮고 직원의 행복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BCG에서 이 지표를 연구한 매니징 디렉터 가브리엘르 노박스는 직원들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에서의 포용력과 근속률은 부정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 매출과 관련해서도 맥켄지 앤 컴퍼니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 또는 다양한 성별로 구성된 기업에서 해당 국가 산업 중간값보다 더 높은 재무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각각 35%, 15%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8년 8개국 1,700개 이상의 다양한 업종과 회사를 대상으로 다양성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다양성, 업종, 학력, 성별, 연령 등이 평균 이상인 기업은 19%의 높은 혁신적 수익과 9%의 세정 영업이익을 더 올린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포용성은 매출이나 조직 지속 가능성 면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조직에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BCG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직 구성원들의 무의식적으로 가진 편견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블리스 지수의 B, 바이어스 프리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랑 다른 사람을 보면 왜 저래? 라는 말을 하면서 이해하지 않거나 저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으니 이럴 거야 등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내 차별과 배제로 이어져 포용력이 약한 조직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편견 제거를 위한 상호 이해 교육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포용적인 리더십 강화입니다.
특히 리더가 포용성이 약하면 조직 문화는 자동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에 있어 이 부분은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용적인 리더십 육성은 조직의 포용적인 문화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용력이라는 것은 결국 공감력의 범위와도 연결되는데 빅5 연구에 따르면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규칙 절차를 준수하는 성실성,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외향성, 타인을 배려하는 협조성,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신경질적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제적인 이니셔티브 제공입니다. 최고 경영자를 주체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하는 채용, 교육, 직원 관리, 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주체가 없다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HR 포함 전체 조직 부서의 대표성을 띠는 주체의 참여로 구성하고 리더십 평가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ESG의 소셜 부분과 연결하여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HR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HR 차원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과 훈련 교육 등 조직의 모든 HR 프로세스에 있어 포용성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하고 포용성이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지표로 나타내어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경영지표, 매출, 이익, 원가 절감과 직원 만족도, 승진율, 이직률, 직원 몰입도, 조직 충성도 서베이 등 조사하여 포용성을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높은 포용성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퇴사율을 낮춘다는 블리스 분석 그래프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용성에 대한 증대를 위한 리더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블리스 지수를 살펴보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3분의 2가 리더십입니다. 즉, 고위 경영진의 DEI에 대한 헌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최고 경영진의 다양성이 중요하며 직속 관리자의 포용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BCG에서는 구성원들의 포용성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5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DEI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 두 번째, 리더십의 성별, 출신 등의 다양성 추구. 세 번째, 직속 관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과 교육 및 책임 부여. 네 번째, 차별적, 편향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금지 제도 구축. 다섯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평가가 DEI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HR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리더십을 설득하여 제도를 수립 보완하고 인식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포용성이 중요한 부분은 정말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나의 가치와 의견을 인정받고 내 역할이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에어비앤비의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모든 직원은 임원진 회의가 끝난 후 24시간 안에 해당 회의록을 모두 공유받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알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전사 회의에서 직원들은 회사에 어떤 새로운 일이 있는지를 업데이트 받으며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사 차원의 대형 컨퍼런스에서 직원들은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커뮤니티를 결속시킵니다. 또한 호스트가 되는 것은 에어비앤비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도 직원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문화이며 강한 소속감을 만드는 것은 에어비앤비 문화의 비결이죠.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회사를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로 시작했으며 따라서 직원들 또한 호스트 경험을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것이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포용력이 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HR 관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용성의 관점이 모든 HR 프로세스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포용성이 높은 조직을 만드는 핵심 키는 바로 HR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처럼 인재 한 명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속적인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욱더 포용성이 높아져서 국내외 글로벌 우수 인재들이와 일하고 싶은 조직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